이용식. 이름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떠올리게 했던 대한민국의 국민 코미디언.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은 슬픔과 눈물로 기억되고 있다. 2025년 향년 73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갑작스럽게 떠난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쳤던 진정한 예인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심부전이라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최근 몇 년간 악화되어 가던 건강 상태는 그 누구보다 가족에게 큰 걱정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참기 힘들어했던 이는 바로 그의 딸 이수민 씨였다. 마지막 가는 길 하얀 꽃들 사이에 놓인 아버지의 관을 끌어안고 오열하던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아빠, 제발 다시 한 번만 더 눈을 떠주세요. 울먹이며 던진 그녀의 절규는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조문객들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딸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잠겨 있었다. 이용식은 1952년생으로 1970년대 후반 데뷔 이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방송계를 대표하는 코미디언으로 활약해왔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푸근한 인상과 눈웃음, 그리고 익살스럽고도 따뜻한 입담은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았다. 그는 단순한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민중의 고단함을 웃음으로 감싸 안았던 치유자였다. 가족 예능, 시트콤, 개그 프로그램은 물론 후배 코미디언들에게도 끊임없이 조언과 용기를 아끼지 않았던 그는 이 시대가 낳은 진정한 코미디 장인이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무대와 카메라 앞에 섰던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고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이어졌다. 심장 기능 저하와 혈압 이상으로 인해 평소에도 호흡이 가빠지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힘들어졌던 시기에도 그는 무대 위에서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나만 웃지 않아도 돼. 내 웃음보다 남들의 웃음이 더 중요하니까. 라고 말했던 그의 말은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다. 의료진들조차 놀랄 정도로 그는 병세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촬영장에 나타나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후배 개그맨들과의 소극장 공연에서는 휠체어를 타고도 무대에 올랐으며 그날 그의 유머는 유난히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웃으며 넘겼던 그 무대 뒤에는 생명을 깎아내는 고통을 참아가며 마지막까지 웃음의 사명을 실현하려던 한 예술인의 비장함이 숨어 있었다. 그의 가족은 이런 그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기에 떠나는 순간이 더없이 비통했다. 딸 이수민 씨는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늘 나는 아직도 개그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원 침대에서도 농담을 던지셨고 힘들어도 괜찮다며 나보다 더 나를 위로하셨죠. 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특히 최근 들어 그는 딸에게 이제는 네 인생을 살라며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 말이 유언처럼 남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의 빈자리는 단순히 방송계의 손실을 넘어 한 시대가 사라졌다는 깊은 상실감으로 이어진다. 많은 후배 코미디언들은 SNS를 통해 글을 기리며 선배님께 받은 사랑과 배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장례식장에는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끝도 없이 줄을 이었고 고인의 사진 앞에서는 누구나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코미디는 웃음을 통해 인간의 진실을 드러내는 예술이다. 그리고 이용식은 그 누구보다 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던 예술인이었다. 그는 웃음으로 사람들을 살렸고 자신의 고통은
누구에게도 짐 지우지 않으려 애썼다. 그 삶의 자세는 후배들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대중에게는 깊은 감동과 위로로 남는다. 지금 우리는 그를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 있지만 이용식이라는 사람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웃음은 여전히 수많은 영상 속에 남아있으며 그의 따뜻한 눈빛과 농담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 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가족, 특히 이수민 씨의 가슴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아버지의 사랑이 깊게 새겨져 있다. 그 사랑은 슬픔을 지나 언젠가 다시 웃음으로 피어나리라. 이용식의 마지막을 지켜본 가족들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절절하다. 특히 배우자 김호애선 씨에게 이번 이별은 더없이 가혹하고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1983년 10월 8일, 세상의 온갖 시선과 풍파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 하나만으로 결혼을 선택한 두 사람은 40년 넘는 세월 동안 늘 함께였다. 누구보다 고요하게, 누구보다 든든하게 곁을 지켜왔던 김호애선 씨는 남편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남편의 부재는 그녀에게 단지 사람 하나가 없는 빈자리가 아니라 삶의 축이 무너지는 거대한 상실이었다. 그의 웃음소리, 푸근한 말투, 그리고 일상 속 자잘한 농담 하나까지도 김호애선 씨에게는 삶의 활력이었고 존재 이유 그 자체였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너무도 차갑고 너무도 급작스러워 오랫동안 준비해온 모든 사랑의 언어조차 전하지 못한 채 흩어져 버렸다. 사람들은 그녀가 장례식장에서 끝내 눈물을 쏟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담담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어쩌면 깊은 슬픔이 너무 깊어져 눈물조차 고이지 않는 상태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눈빛은 멍하니 허공을 떠돌았고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그녀 자신도 현재 망막혈관폐쇄증이라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어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점이다. 오랜 세월 남편의 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시련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시기, 자신의 시야조차 온전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세상이 반쯤 꺼져버린 듯한 깊은 상실감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시선도 흐릿하고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 없으며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문 하나 여는 것도 힘들어진 그 나날들. 무엇보다도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그립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고통이다. 딸 이수민 씨 또한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더불어 평생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온 기억이 한순간에 눈물로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와의 수많은 추억은 이제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선명함으로 다가온다. 특히 최근 이수민 씨는 자신에게 특별한 선물처럼 안겨준 딸, 이용식의 손녀인 팔복이를 품에 안았다. 2025년 5월 6일, 이용식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태어난 이 생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경계에서 가족에게 희망과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아버지는 팔복이를 직접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이수민 씨는 아버지가 손녀를 품에 안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 슬픔이 뒤섞여 매일같이 울고 또 울었다. 사위 원혁 씨 역시 처가의 큰 기둥이었던 장인을 잃은 뒤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평소 장인은 친구처럼 농담도 주고받던 편안한 존재였고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서는 손녀 태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안아야지 라고 웃으며 말했던 그의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그 부재는 집 안 곳곳에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이용식에게는 더 깊은 감정의 고리가 있었다. 2021년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김병조와 3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병을 통해 아주 특별한 유대를 느끼게 되었다. 김병조 역시 시신경이 망가져 한쪽 눈을 잃은 상태였고 두 사람은 우리 둘이 같은 신세가 되었구나라며 마주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오랜 세월 각자의 길을 걸어온 두 개그맨은 병과 외로움 앞에서 다시금 친구로, 형제로, 동료로 돌아왔다. 김병조는 비록 나이는 2살 더 많지만 병세로 인해 외형이 더 초췌해졌고 이를 본 이용식은 형, 오랜만에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따뜻한 마음, 남을 걱정하는 그 사람됨은 그가 병마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먼저 생각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용식은 상대적으로 동안이었기에 더더욱 주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병세가 심각함에도 여전히 밝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고 아픈 몸을 이끌고도 후배들을 챙기던 그의 모습은 이제는 영상 속에만 남아있지만 그 기억은 너무도 생생하다. 눈 하나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을 향해 웃으며 인사했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빛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하다. 가족에게는 너무도 큰 상실이지만 그 안에 깃든 사랑과 추억은 영원하다. 김호혜선 씨가 한쪽 눈으로라도 바라보는 세상 속에는 여전히 남편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것이며 딸 이수민과 손녀 팔복이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던 이용식의 웃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깊고도 긴 슬픔의 시간은 언젠가 다시금 웃음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삶은 평범한 사람의 궤적을 따르지 않았다.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았던 시대, 북파공작권이었던 부친의 운명은 이미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황해도 은율군에서 태어나 대청도로 피난 온 부친 아래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바로 이용식. 그가 첫 울음을 터뜨린 곳은 거친 바람이 몰아치던 대청도였지만 그의 유년의 추억은 백령도의 하얀 포말과 함께 새겨져 있었다. 전쟁의 상처 위에서 자란 아이는 어느 순간 웃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술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한 시대의 희극을 정의하며 뽀시기 아저씨라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되짚어 보아야 한다. 수많은 스타들이 넘실거리는 희극계에서 그는 어떻게 단 한순간의 무명도 없이 단숨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 열쇠는 아마도 진정성에 있었을 것이다. 동양공업고등전문학교를 울 졸업한 그는 1975년 MBC 개그 콘테스트에 출연하며 정역적으로 대중 앞에 등장했다. 지금으로 치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단 한 번 출연했을 뿐인데 전 국민의 인정을 동시에 받은 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데뷔하자마자 군에 입대한 것이다. 평범한 청춘들이 데뷔 이후 무명 시절을 보내며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면 이용식은 군 입대라는 인생의 멈춤 속에서도 오히려 대중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던 장면이 대한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그는 이미 스타였다.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예능의 장르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 KBS 군 위문 프로그램인 청춘 신고합니다에 출연하며 논산 육군훈련소를 배경으로 한 에피소드에서 그는 다시 한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입대 전부터 입소 후까지 그는 언제나 무대 위에 있었고 그의 존재는 늘 지금 여기에 있었다. 그의 캐릭터는 언제나 현실과 붙어 있었고 진짜 사람이 화면 너머에서 손을 흔드는 듯한 생생함을 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MBC의 대표적인 코미디언으로 성장했다. 일요일 밤의 대행진, 일밤, 웃으면 복이 와요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그는 메인 스타 옆에 감초로 등장했지만
그의 감초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주연 그 이상의 감초였다. 구봉서, 곽규석 같은 당대의 희극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냈다. 대사를 뱉는 그 짧은 순간에도 눈빛 하나, 표정 하나로 극의 흐름을 확 바꾸는 힘을 가졌던 배우. 그의 깐죽거림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완성시키는 유쾌한 장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중의 기억 속에 그를 영원히 각인시킨 캐릭터는 바로 뽀뽀뽀의 뽀시기 아저씨였다. 아이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 천진난만한 미소, 그리고 어린이의 친구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의 모습은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살아있다. 그는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며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었다. 방송을 통해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란 세대들은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뽀시기 아저씨를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낀다. 뽀뽀뽀를 함께했던 김혜영은 이후 이 진행자로, 조동희는 다른 길로 향했지만 이용식은 단 한 번도 대중과의 끈을 놓지 않았다. TV에서 사라진 후에도 뽀시기는 곧 이용식 그 자체로 아이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고 그는 언제나 웃으며 응답했다. 그것이 이용식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먹는 걸 잘하는 사람, 유쾌한 사람, 감초 캐릭터로 기억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단지 웃음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었다. 전쟁의 잔재 속에서 태어나 방송국이라는 또 다른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가정에서는 아내의 병과 자신의 병을 껴안고 딸의 삶까지 지켜야 했던 한 남자의 치열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추억 속에서 숨 쉬고 있다. 코미디는 짧지만 감동은 길다. 이용식의 이름을 듣는 순간 웃음과 함께 눈물이 차오르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단순히 웃음을 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한 페이지의 한가운데를 따뜻하게 채워준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인생을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국민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예술가로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다.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감정은 웃음과 사랑이었다. 특히 사랑이라는 두 글자는 그에게 있어 가장 진실하고도 절실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8년 반의 기다림 끝에 얻은 외동딸 이수민 씨였다.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뽀시기 아저씨로 기억되며 따뜻한 미소를 선물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은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조용히 마음을 앓았다. 방송에선 언제나 유쾌하고 친근한 모습이었지만 카메라가 꺼진 무대 뒤에서는 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그리워하며 기도하던 아버지였다. 이용식은 딸이 태어났을 때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믿었다. 그는 딸의 눈빛 하나, 웃음 한 조각에도 감동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점차 광기에 가까운 보호 본능으로 발전했다. 딸이 친구와 외출한다고 하면 몰래 뒤따라가 확인하고 딸의 휴대폰을 볼 수는 없어도 목소리의 떨림만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딸 바보였다. 그는 말한다. 딸의 연애나 결혼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아버지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말엔 애틋한 무지가 담겨 있다. 사랑이 너무 커서 자꾸만 두려워지는 것이다. 이처럼 지나치게 애틋한 부녀 관계는 후배들과의 방송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김학래 임미숙 부부와의 한 방송에서 그들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한자리에 앉혀보기도 했다. 임미숙은 적극적으로 두 사람을 이어보려 했지만 그 자리에서 싹이 트는 인연은 아니었다. 인연이란 어쩌면 아버지의 개입을 피해야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던 중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은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2012년 12월 미스터 트롯 2의 무대에서 참가자 원혁이 폭탄 고백을 한 것이다. 이용식의 외딸 이수민과 2년째 사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지만 이용식 선생님 때문에 아직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2년 동안 겨우 3초 얼굴을 봤습니다. 이 한마디는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고 동시에 많은 이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이용식의 표정은 복잡했다. 사랑하는 딸이 성장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것은 축복이지만 그 사랑이 자신의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성장하며 사랑은 성숙해졌다. 마침내 2024년 4월 2일 이수민과 원혁의 결혼식이 열렸다. 이날의 주인공은 신부였지만 모든 시선은 신부의 아버지 이용식에게 향했다. 무대에 올라 딸을 위해 부른 노래는 잘 살아야 할 텐데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한마디였다. 그는 담담히 노래했지만 목소리에는 수많은 밤의 고민과 눈물이 서려 있었다. 딸이 떠나는 길에 노래로 마지막 사랑을 남기고 싶었던 한 아버지. 그는 이날 진짜로 딸을 시집 보낸 아버지가 되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진짜 어른이 되었다. 이용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연예인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일의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준다. 어떤 이에게 그는 뽀시기 아저씨였지만 그의 진짜 정체성은 아이 한 명의 아버지였고 사랑에 서툰 사람이었으며 누군가의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품고 살아간 한 시대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그를 단지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 가족에 대한 책임, 삶의 끝에서조차 웃음을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 말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무대에 오르고 마지막까지 웃음을 주었으며 마지막까지 딸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를 떠나보내는 우리의 몫은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배워야 할 가치들을 되새기는 것이다. 부디 우리는 그를 기억하자. 개그맨이 아니라 사람 이용식으로 뜨겁게 사랑했고 끝까지 책임졌으며 웃음 뒤에 숨어 울었던 그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게 하자. 그리고 딸 이수민 씨를 향한 그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대신 이어가자.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요일 것이다.